그러면 이제 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뭐 민주당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체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은 뭐 대선 준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워낙 수권 정당으로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정당이라 뭐 언제든지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 현재 민주당의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 조직, 인력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충분히 갖추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60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안 하면 경선도 해야 되고 또 경선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속으로는 뭐 제가 볼 때 그냥 제 생각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탄핵은 기정사실화하고 자기도 준비한다고 하면서 물밑에서 뛰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대선 잠룡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는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강력한 이제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27일인가요? 27일 날인가 결심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선고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대선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되더라도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제 빌미를 잡고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난번 전현희 TV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우리 이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중단해야 되는 건지 요거 가지고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재판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약 당선이 되면 재판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돼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재판은 중단된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그 전에 진행됐던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26일에 지금 현재 결심이 26일. 예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가 3월 초중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판결이 유죄가 결정이 나든 무죄로 결정이 나든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궁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마찬가지로 저희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유추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경고를 검찰의 유추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경고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의 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현재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제 좀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로서 연구를. 교과서도 많이 읽고 법률학 책도 많이 읽고 또 유명한 이 헌법학자들하고도 토론도 많이 했고요. 변호사들 의견도 많이 구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종합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 84조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사상의 소추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 형사상 소추의 개념을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예. 형소법 제 246조에 예. 국가소추주의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추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예. 정의를 한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소추라는 것은 예.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예. 자, 여기서 검사가 제기하는 것은 공소, 제기, 기소입니다. 기소를 기소.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수행하는 것은 예. 공소 유지를 하는 의미합니다. 거죠. 그래서 예. 소추의 개념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두 개가 수행을 포함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게 포함된다. 형소법 규정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의 공소 유지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행한다가 그러면은 있으니까.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소추 불소추 특권에는 예. 공소 제기도 포함이 되지만 예. 공소 유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공소 유지라는 얘기는 재판 진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되지 않는다의 의미의 공소 유지인 재판 진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형사재판 예.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형사재판도 중지된다. 중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 해석입니다. 예.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소추는 예.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것까지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소 유지가 중단되니까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 중단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필요하면 임기를 마친 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일단 스탑하고 그리고 나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대통령에게 저런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대통령이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대내적으로 국정의 또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근데 예. 대통령이 권리될 경우에는 국정의 공백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대외적으로 신인도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매우 중요한 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특권.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예. 불소추 특권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예.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네. 이 헌법 제 65조 예.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그렇죠.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 모든 이 형사상의 절차에도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 파면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제가 교과서를 쭉 네. 헌법 교과서를 아까 찾아봤어요. 헌법 강의라는 게 있던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헌법 교과서에 보면 예. 많은 헌법 학자들이 예. 같은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은 이 재직 중에는 형사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이런 것을 명백히 헌법 교과서에 이렇게 적시한 게 꽤 많은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헌법 강의라든지 헌법학이라든지 이건 어제 제가 그 국회 도서관에서 예.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대통령은 예. 소추,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 재판도 중단된다.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어제 제가 찾은 책 867페이지에 책이군요. 예. 네, 이렇게 딱 제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예. 대통령의 형사 특권, 불소추 특권은 예.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형사 재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판이 중단되고 또 대통령은 이런 형사상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헌법학 1256페이지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규정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헌법학 교수들이 예. 논문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이 돼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다수설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적으로 그냥 보시면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적을 차기 유력 대권 주자를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이 뭐 아무제나 그냥 사실상 조작 수사에 가깝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정적 제거용 저는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현직 대통령의 권력에 악용이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당하는 유력 대권 주자, 야권 주자겠죠. 여기를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돼서 또 파면되게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모든 아니지만 많은 나쁜 마음을 먹은 권력자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정적 제거용으로 헌법이나 형사 절차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탄핵 절차만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로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은 정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막 주장들을 하고 국힘이나 일부 또 야권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 사법 절차에 올가미에 넣어가지고 사실상 사법 살인하려는 이른바 내란 세력들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그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그런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덫에 빠진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대선이 시작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느니 이런 식의 사실상의 이제 가짜 뉴스 그리고 또 그걸 핑계로 대선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있을 때 우리가 단호히 그 주장의 허구성을 깨부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지자들은 많이 좀 숙지를 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좀 홍보 전파를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국힘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거나 이 뭐 형사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지금 헌재를 막 압박하는 걸 보면 충분히 대법원을 그때는 압박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법률적인 판단은 너무나 명확하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헌법적인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법 절차에 의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결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가장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렇죠. 국민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국민의 결단에 의해서 만약에 선출을 했다면 그 의사 또한 최고 권력인 국민의 의사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 지도자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대선 기간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소추를 받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뭐 어려움이 있을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중지가 되더라도 저는 검찰의 회유 의혹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가까우니까 회유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이게 실체가 안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이거 다 조사해서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누군가의 피고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서 회유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막 죄도 없는데 죄를 묻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정황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위정교사죄 사건의 경우에 유력한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위정을 교사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이분도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 테러 범죄자 이름하고 그 사람도 김진성인데 김진성에 대해서 좀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진성이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으로 그 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공범 그 같은 백현동 사건의 공범은 이미 유죄 판결 선고가 나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김진성에 대해서 같은 공범인데도 수사를 도중에 지금 이 사실상 위정교사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플리바겐이 아닐까, 증인 회유를 한 게 아닐까 이런 공작의 의심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상 그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증인 회유를 했거나 그 대가로 이 위정교사의 뭐 증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함께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자기가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유동규가 지금 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달했다는 줬다는지. 근데 다 처벌을 받는 유동규만 처벌 안 받았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쌍방울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들이 김성태, 증인을 회유해서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그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속도 이렇게 면하게 해주고 거리에서 활보하게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사실상 이런 검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증인들을 회유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특검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아직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인희 의원이 잘 정리해서 처음 이렇게 얘기하신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신 분. 네네.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리고 또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국힘이나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세력에서 그것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공격을 일삼고 개변으로 또 국민들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싹을 그렇죠.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답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